오늘 이제 급하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뭐 의료 문제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전문 직종, 특히 문과 쪽이 아닌 이과 쪽이죠. 과학기술계나 의료계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잡을 가지고 계신 이과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뭐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분들이 굉장히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분들한테 어떤 존경이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굉장히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정말 막 존경을 넘어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인데, 문과 쪽에 계신 출신들의 관료들, 경제학이나 사회인문학을 배우신 분들이 어떤 관료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단을 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신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의대 정원의 어떤 70% 가까이를 한 번에 늘리는 나라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뭐 전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정책을,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가 막힌 게, 이런 식으로 전문직들을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류나 어느 직업군이나 개인의 일탈이나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많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통령 출신들도, 뭐 국내 모든 대통령 출신들 보십시오. 사법 처리된 대통령도 많고, 뭐 성 스캔들 문제라든지 어떤 횡령 문제나 어떤 배임 문제나 어떤 뭐 뇌물이나 이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직업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농단 지금 7개월, 8개월째 만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제대로 된 의료 수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쇼츠에 올렸는데, 응급 필수 의료, 그러니까 응급 의료의 어떤 수가가, 원가 보존율이라고 합니다. 원가 보존율이 45%예요. 45.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가 정부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살림 열심히 하는 어떤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45,700원을 주면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만들어라, 사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죠? 꼼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가는 주면서 뭘 사오라고 하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원어치 응급처치료를 45,700원 주면서 무슨 전공의를 돌아오라고 그러고 필수과를 근무하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필수 의료 응급 필수과, 저 뭐 식대 있지 않습니까? 환자 식대도 57%인가 밖에 안 줘요. 60%를 안 줍니다. 식대마저도. 그러면서 무슨 뭐 의대 앞으로 뭐 5조를 지원한다, 10조를 지원한다, 10조 플러스 10조를 지원한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하고 언론들한테 대묻고 싶어요. 그 말을 믿습니까? 지금 20년, 30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한 워딩,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와서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대한민국은 의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의료 의사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를 줄여야 된다. 10% 감원해야 된다고 보건정책 그 과장이 한 얘기예요. 정무 씨가. 그러면 근데 무슨 뭐 의사들이 20몇 년 동안 뭐 반대를 해서 의사 정원을 안 늘렸다. 왜 그런 식으로 언론에 부안해동하는 겁니까? 정부에 부안해동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료는요. 누구나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떠먹어야 되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그 전문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비인후과.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고 그 아드님 그 김한규 국회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 나와서. 집에 의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치료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초재벌이나 진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말 무슨 병원장들 아니면은 이제 병원 응급실 가보기도 전에 이제 구급차에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런 식으로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정말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민영화든 뭐 어떻게 바뀌게 되면 시스템이 인슈런스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나가요 지금. 그런 의료가 뭐가 부럽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아과 오픈런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달, 5달, 6달 기다려야 돼요. 진료 보는 겁니다. 수술이 아니라 진료만. 의사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의사들 수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영국은 공공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가 투트랙 같이 가는 나라예요. 정말 초상류층이나 재벌들, 뭐 정치인들 좋은 진료 받습니다. 호텔급에서 진료 받아요. 하지만 90%가 넘는 일반 중산층의 서민들, 극빈층들 공공의료 받아야 됩니다. 그 공공의료 어떤 줄 아십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제가 그 비참한 상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의료의 민낯, 뭐 문제점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미국 의료의 문제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 저는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비용하는 부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는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한 보수를 이제 그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이제 보수 우파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보수가 결국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고 척추입니다. 좌파적 사고는 굉장히 그 워딩이 말을 잘하죠. 좌파들이. 뭐 포퓰리즘 굉장합니다. 프로파간다. 선동에 능하죠. 물론 그 극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보수 우파라고 그래서 극우를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의료 개혁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의 의료농단을 보면 저는 나치 시대가 생각을 합니다. 나치 시절이나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절에 그들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싸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 뭐 인민들을 위해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학살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한국부터 해서 중국부터 해서 필리핀부터 해서 전 세계 국민들을 학살하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학살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죽지 않습니까?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7.3 부대 무슨 뭐 생체 실험까지 하고 정말 그들이 그 시절에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학살을 당한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윤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문직들을 지금 학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나 어떤 그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금 한 직업군 그 이과 특히 이제 의료계를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과 그 공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미노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뭐 선진국은커녕 이제 주저앉는 이제 어떤 신호탄이라고 보고요. 국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내년 3월부터 이제 지금 그 추석 때 의료 이런 그 시급한 문제는 일도 아닙니다. 이제 추석 이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요. 겨울 다가오고요. 내년 3월 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올 겁니다. 의료 교육부터 해서 뭉개졌고요. 의료 신규 의사가 이제 3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천 명씩 1만 명 늘리려고 지금 이 사단을 벌였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의사 3천 명 나오기 힘들어졌고요. 군의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안 나오는데 군의관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대생들 지금 1학년들 지금 3천 명 넘게 유급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 돌아오기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망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이제 그 4,500명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까지 해서 이제 7,500명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내년에 교육을 다 받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의대생들인 학부모들 저는 더하면 더할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댓글 보면 그래요. 의대생들 지금 2025년에 의대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 알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확신이 아니가 제 이제 뇌피셜인데 지금 그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의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인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1,500명 가까이는 넘게는 지금 원래 그래서 2024년 학번하고 2025년 의대생 학번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차이가 많을 겁니다. 수준이 왜냐 1,500명 가까이는 원래 본인의 실력으로는 의대를 못 들어오는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윤가 정부의 어떤 성원을 받아서 지금 입학을 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 학부모들이고. 근데 그 학생과 학부모들 이제 더 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년에 누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일단 그 의대라는 어떤 그 열차에 탑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학번들 이제 들어오는 꼴 못 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7,500명에다가 그 2026년에 만약에 이제 3,000명 증원이 안 돼 3,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역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폭망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요. 제가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도 치료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장들이나 재벌들이나 초부유층들이나 지금 그 편당 출연료 2억 3억이 아니라 지금 10억 가까이 오른 초인류급 스타들 아니고서는 이제 비참한 의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자, 알아보셔야 됩니다. 의료 문제. 살